바뀐다라고 교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교체 안에 된소리 대기가 있고요, 비음하가 있고요. 이렇게 밑에 유음하가 있고 국외음하가 있는 거야. 저번에 문제 풀면서 조금씩 얘기해줬을 거야. 근데 공격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그 교체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요. 이 각각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알잖아. 근데 여기 이거 예시도 한 몇 개 정도 알면 시험장에 가서 훨씬 익숙해지기 쉽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매일매일 이걸 시험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 이번에 저기 의문도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오늘 다 못하면 뭐 한 장이라도 완벽하게 해서 내일 다음날에 뭐 시험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래서 교체 먼저 된소리 대기 먼저 배울 거야. 자, 맨 처음에 가면은 된소리 대기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발음을 공부를 해요. 학교에서. 근데 공부를 하면서 뭐 했다 막 이렇게 끝나는 거를 학교에서 중학교 때는 안 가르쳐줘. 이렇게 발음할 때 뭐 했다 뭐 이렇게 하거든. 근데 애들이 이걸 막 물어봐. 뭐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거를 그때는 안 배우는데 그냥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막 그런 거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에서 우리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막 섞인 게 나오겠지. 그거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된소리 대기가 된소리가 뭐야? 끄뜨끄뜨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거센 소리 뭐야? 그치. 그런 게 거센 소리야.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가면 돼요. 된소리 대기 그래서 얘네가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된소리 대기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배울 겁니다. 네 가지로. 자, 네 가지 이거 어떻게 외우는지 옆에다가 초록색으로 써줬어요. 그냥 조금 너네가 쉽게 외우라고 그냥 써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무런 의미 없어.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앞에 나오고 얘네 뒤에가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나올 때 뒤에 애들이 된소리로 바뀐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인 거야. 그래서 여기 봐. 구두방, 구두 벗어줘 이렇게 외우라고 그냥 써놨어. 그래?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외우기보다 구두방, 구두 벗어줘 이렇게 외워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뒤에 같은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국밥 같은 거 봐봐. 구두방의 기역이죠. 구두버의 비읍이죠. 두 개가 만났을 때 비읍이 삐읍이 된다고. 삐읍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왜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라고? 된소리 대기 법칙이라고. 종성이 그어야 되는 거예요? 응? 종성이 기억, 지금 비읍이 그렇지. 왜냐면 종성이 이게 아니면 지금 여기 이거 기억 하나로만 될 수는 없잖아. 그치. 왜냐면 기억 하나 글씨가 모음으로 끝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 닫다 같은 경우에도 디귿이랑 구두방에서 구두할 때 두랑 구두 벗어줄 때 두가 만났어. 그럼 얘가 뚜가 된다고. 띠긋이 된다고. 그러면 닫다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 된소리 대기 법칙이라고. 오케이. 몹시가 보면 비읍이랑 시옷 나왔죠? 비읍이랑 시읍. 여기 비읍 있죠? 구두방의 비읍이랑 서의 시옷이 만났을 때는 뒤에가 쌍시옷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야. 너무 쉬워. 그치? 어렵지 않았어 여기까지? 두 번째. 용언의 어간말 니은 미음. 용언이 뭐야 얘들아? 용언. 동사 형용사가 활용할 때. 활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뀔 때. 안 바뀌는 부분이 어간. 뒤에 막 바뀌는 게 어미. 큰일 났지? 머리 과거하기 시작했어. 용언이 동사 형용사야. 예쁘다, 예뻤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먹었다, 먹다를 할까? 먹다, 먹었다, 먹지마 할 때 먹이라는 글자는 안 바뀌잖아. 뭔가 활용을 해도. 그럼 먹이 어간이고 뒤에 다, 어다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어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외우기 쉽게 하려면 내가 이게 우리 중학교 때 나오는 거잖아. 어간 어미가. 애들한테 야 이거 무슨 어간은 안 바뀌고 어미는 바뀌어. 그랬더니 애들이 패드립이라고 막 그래서 이렇게 외워. 알았지? 어미가 바뀌면 패드립이니까 어미가 바뀐다. 이렇게 외워서 어간이 바뀌지 않아. 그러면 어간 말 니은 미음 받침이 올 때 동사 형용사 니은 미음일 때 그때 구두사자 이렇게 그냥 했어. 몰라. 구두사자를 만나면 뒤에가 이렇게 바뀐다고. 된소리로. 그게 두 번째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감고 눈을 감고 이럴 때 봐봐. 감다잖아. 감다 원래. 그치? 그러면 감이 어간이잖아.
거기에 미음 왔네? 그 다음에 기역이 왔잖아. 그럼 이 기역이 쌍기역이 된다고. 이게 두 번째 법칙. 그 다음 여기서도 안다. 우리 안다. 허그할 때. 안다 할 때. 니은이 왔네? 아니 어간말 니은이고 그 다음에 구두사자의 디귿이 여기 왔어. 그럼 얘가 쌍디귿이 되는 게 두 번째 법칙. 오케이? 안 어렵지? 남습니다. 맞아. 오늘 숙제 안 하는 사람 남습니다. 그럴 때. 미음이랑 시옷이 만났을 때 왜냐면 남다가 원래 어간이잖아. 남이 그치? 그러니까 남이랑 시옷이랑 만났을 때 남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이게 두 번째 법칙인 거야. 안 어렵지? 괜찮지? 괜찮았어? 오고 있어? 지금 오고 있어? 외워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워. 이거 되게 쉽게 간단하게 써놓은 거야. 이제 교과서나 이 프린트나 뭐 어디 교재나 보면은 다 막 줄줄줄줄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쓰면 일단 외우기는 쉬우니까 이렇게 외워. 한자어 리을. 선생님 한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알 수 있어. 왜냐면 이런 거 한자어는 알잖아. 이거 대충 발등 이거 한자어라는 거 알지. 리을이랑 두사자 몰라. 다사자라고 하기도 하던데 다사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미을이랑 디귿 만났을 때 뜬. 미을이랑 지읒 만났을 때 짱. 이게 된소리로 바뀌었잖아? 이게 된소리 되기 법칙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랑 구두버섯주랑 만났을 때는 뒤에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데 관형사형 어미가 좀 어렵지만 관형사형 어미가 그냥 이거야. 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그냥 이거야. 그래서 그냥 요거랑 만났을 때 쉽게 가면 갈길 가다인데 원래 가다인데 리을 붙인 거잖아. 가에다가 그치? 그럼 얘가 관형사형 어미야. 관형사처럼 만들어졌어. 그럼 얘랑 만나서 리을이랑 얘랑 만나서 갈 길이 되는 거예요. 놀다 리을이랑 디귿 만났을 때 놀 때 그쵸? 이렇게 여기까지가 된소리 되기. 요거 일단 4개는 외워야 되는데 마지막 4번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데 이런 것도 외워야 돼서.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건 있잖아.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여기까지 외우면서 4번에 얘도 같이 외워야 안 헷갈려. 100%가 아니라서. 지금 어법에서는 100%가 아닌 게 몇 개가 있어. 그리고 막 이렇게도 됐다가 왜 저렇게도 됐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좀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암기가 좀 들어가야 돼. 이렇게 4가지 형태를 외워주셔야 돼요. 된소리 대기로. 그다음 비음어. 지금 이해됐어, 지우야. 괜찮아. 외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민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여기까지 외우면 돼. 자, 비음어는요. 요거를 그때 잠깐 얘기해 줬을 거야, 봐. 그치? 비음어는 예외가 없어서 그나마 쉬워. 비음어는 뭐냐면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돼. 그럼 우리가 자음체계표를 기억을 해야 돼. 자음체계표 기억나요? 어떻게 외웠어, 너는? 바다사자가 형 마누라 이렇게 외웠어? 서희가자 바다가자 서희 마누라요. 그래? 나는 여기에 아이들은 바다사자가 형 마누라야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렇게 외웠거든? 알죠? 그 표에서 보면은 맨 위에 얘네가 있었어. 기억나? 보여줘야 되나? 기억나죠? 맨 위에 이렇게 첫 줄에 얘가 있었던 바다사자 할 때 바다사자가 이렇게 형 마누라야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가 첫 번째 줄에 있었던 애들이라 걔네 예사소리 걔네를 비음처럼 만들어. 비음이 되는 게 비음하라고 하는 거야. 발음할 때. 왜냐면 발음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발음할 때는 유하게 비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연결해서 말하기가 쉽게. 자, 그래서 요거 표 그대로 외우면은 너무 쉬워요. 자, 봐봐. 얘네 자리를 쭉 내려갔을 때 비음 얘네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쭉쭉쭉쭉. 같은 자리에 있는 거거든. 그 자음체계표 안에서. 자음체계표도 외워야 돼. 그래서 지우야. 그래서 얘네를 만나면 얘네가 된다고. 비음화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얘랑 얘를 만나면 얘네가 된다. 어려워. 예외 없으니까 더 쉬워. 봐봐. 기역, 미음이 만났어. 기역이랑 미음 만났어. 그럼 기역이 뭐가 돼야 돼? 이음 돼야지. 국물. 발음할 때. 괜찮아? 그게 비음아.
닿는 디귿이랑 니은은 하죠. 디귿이랑 니은. 그럼 디귿이 뭐가 돼? 니은. 닿는. 이게 비음아 첫 번째. 괜찮지? 요거만 외우면 되잖아. 얘 왜 없으니까. 리을은 뭐예요? 리을은 요거 때문에 써놨는데 리을 요거 때문에 한꺼번에 외우려고 표를. 리을은 이것도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라서 미쳐버린 거지.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을 바꿔. 어려워. 이런 식으로 우리 책에서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거는 이렇게 외우면 돼. 얘네가 리을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거든. 얘네 있지. 얘네가 리을을 만나면 리을이 니은이 돼요. 그러면 봐봐. 얘네가 리을을 만나면 리을이 니은이 된대. 그럼 니은이랑 봐봐 여기 봐봐. 종로할 때. 종로. 그럼 얘가 니은 된다 그랬지 아까. 얘네가 얘를 만나면 얘가 니은이 된다. 종로. 이해됐어? 다시 할게. 침략. 얘가 리을을 만나서 침략할 때. 그럼 리을이 뭐가 된다고? 니은이 된다고. 침략이 된다고. 됐어? 요게 그리고 리을의 비음이야. 근데 미치는 게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요 몇 가지는 다 외워야 돼. 독립 먼저 볼게. 독립. 독립. 그럼 얘가 뭐 돼? 니은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러면 얘랑 만나면 또 비음화가 되어버린 거야 갑자기. 이해됐어? 자 다시 볼게. 얘네가 얘를 만나면 얘가 니은이 된다 했잖아. 얘가 니은이 돼. 그래서 독립할 때 독립이 됐잖아 지금. 그러면 독립이 돼버렸네? 그럼 이때 다시 한번 비음화를 해야 돼. 그러면 기억이랑 니은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기억을? 이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독립. 이해됐어? 이제 음연변동 미쳐버리는 게 뭐냐면 이 순서가 막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그 순서를 따라갈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했을 땐 무슨 화, 이렇게 했을 땐 무슨 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미치는 거야. 이거 다시 해볼게. 독립, 리을이 니은이 된다 했지? 그럼 독립이야? 독립이 만났어? 그러면 기억이 이응이 돼. 비음화를 다시 넣어줘.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을의 비음화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비음화가 되는 거야. 그럼 독립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독립 2번. 그치?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이거 그러니까 리을의 비음화 한 번 하고 비음화 한 번 하고 이런 게 많아요. 밑에 됐어. 괜찮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다음에 밑에 괜찮아? 괜찮지 않겠지? 그래도 해야 돼. 첫 번째 장이라도 두 개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자 봐봐 여기 비읍, 디귿, 기억이 얘네가 여기 있잖아. 이거 똑같은 얘기야. 얘네가 얘네를 만나면 얘가 아까 얘기했지. 니은이 된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똑같이 비읍과 같은 상황이 모이게 된다. 그래서 국력 볼게. 국력했어. 그럼 얘가 뭐가 돼? 니은이 됐지? 국력이잖아. 그러면 국력이네? 국력. 그러면 국력. 다시 해볼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봐봐. 국력일 때 얘가 니은이 되니까 국력이 되지. 그러면 국력이 됐으니까 다시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비음화를 한 번 더 해서 국력. 이해됐어? 이해는 되지? 지금은. 면리도 볼게. 얘들아 면리 치읓 발음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치읓 뭘로 바꿔야 돼? 디귿. 가느다란 물방울밖에 안 돼. 여기는 지읒 이런 거 안 돼. 그치? 얘들 시험장에 안 되면 가느다란 물방울 아무거나 쑤셔 넣어. 근데 거의 다 웬만한 건 비슷하지 않으면 다 디귿으로 가야 돼. 그치? 그러면 디귿으로 갔어. 디귿 리을이네? 디귿 리을이네? 리을 뭘로 간다고? 디귿 니은으로 왔지. 디귿 니은으로 왔어.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니은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면니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간 건 뭐야? 음절이 끝소리 개치기죠. 치읓이 디귿이 안 되니까. 그럼 얘가 여기로 간 거는 뭐 리을의 비음화? 대충 뭐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로 간 거는 비음화. 됐지? 비음화까지 그럼 끝낸 거야. 이해가 되고 있어? 이해는 됐지? 오케이. 이해됐으면 됐어. 유음화도 그때 얘기해줬었는데 우리 모의고사에다 공부풀이 하다가 유음화는 더 쉬워. 이 밑에 갈수록 쉬워.
유음하는 유음이 리을이잖아. 흐르는 흐를 유자 써가지고 흐르는 음이 유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유음하면 그냥 리을이 되는 거, 그치? 유음하는. 그러면 얘들아 그때 얘기했는데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리을이 되거나 니은과 리을이 만나도 리을이 된다. 이런 걸 배웠었어 그때. 근데 이게 순행적 유음화 이거 역행적 유음화는 뭐였냐면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 우리가 원래 이제 화살표 같은 거 그릴 때 막 이렇게 그리잖아 보통. 이렇게 가요. 이렇게가 이렇게 우리가 순행이라고는 안 하잖아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리죠 화살표도. 그러니까 이쪽이 순행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거든 통상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건 역행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거야. 리을이 얘한테 영향을 줘서 니은한테 리을로 바꿔버렸어 얘를. 그래서 순행적 유음화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얘 뒤에 때문에 이 앞에 리을이가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됐어.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받아버린 거야. 역행적 유음화라고 하는 거야. 어쨌거나 다 리을이야. 리을 바뀌는 거야. 리을이 만나면 앞뒤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 봐봐. 칼날 니은과 리을이 만났어. 리을과 니은이 만났어. 리을로 발음한다. 우리는 원래 칼날이라고 한다. 이제 발음할 때. 그래서 얘는 앞에 애가 뒤에 애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순행적 유음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얘는 신라.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데 신라. 우리 신라라고 하잖아. 신라. 근데 니은이랑 리을이 만나서 리을이 됐어.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줬어. 역행적 유음화. 역행했다. 됐지? 안 어려워. 이거 다 외우려면 좀 어렵겠지만 근데 해야 돼 한번. 9개월만은 뭐냐면요. 그때도 이것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못 외웠을까. 이거를 외우면 쉬워요. 이거 자체를. 이거 형광펜까지 다. 얘가 디귿이요. 얘네를 만나. 이거 반모음 우리 배웠나? 반모음 배웠지. 이중모음 할 때 반모음 들어가는 거. 반모음 또 다시 가야 되는구나. 이게 반모음이에요. 반모음이는 뭐냐면 우리 여 같은 거 할 때 우리 이제 이중모음 하니까 단모음 생각나? 단모음 뭐 있어? 키위를 그렇게 외우잖아. 단모음 외울 때 단모음 아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가 단모음 같은 거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 그 표 이렇게 잘 모르겠어? 그것도 다시 한번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우리 그렇게 외웠었거든? 중학교 때? 키위를 뭐 평순모음, 원순모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나? 전설, 후설 뭐 이렇게 해서 고모음, 주모음, 저모음 이렇게 해서 표 이렇게 한번 보고 다시 보면 기억날 거야. 그렇게 해서 외웠었단 말이야. 거기에 있는 것들 다 단모음이었잖아. 그 외의 것이 다 이중모음이거든? 이중모음은 뭐냐면 발음할 때 입술이 움직이는 거, 입술이 막 움직이는 거. 만약에 여 이렇게 하면 여 이렇게 되잖아. 입이 여 이렇게 되잖아. 만약에 하면 똑같이 단모음. 그래서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안에 들어있는 건 다 단모음이었고 나머지 그냥 다 이중모음이라고 그랬었어. 그래서 여 같은 게 보통 이여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표시를 할 때 반모음이랑 여를 표시를 할 때 반모음 2 더하기 이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여 이렇게 더한다고 하거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하면서 반모음 2가 나올 거예요. 이중모음 할 때 모음도 아닌 것이 자음도 아닌 것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못할 때 그렇게 반모음이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걸 반모음. 여 발음할 때 이여 할 때 이 앞에 이걸 이렇게 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야. 여기는 반모음이에 그건 없네. 그것도 내가 다음에 가져와 볼게. 그래서 일단은 반모음 2도 외우긴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디귿이 2랑 2, 그냥 2랑 반모음 2를 만날 때는 지읒이 되고.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잘 기억 안 날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분홍색 동그라미는 분홍색이 되는 거야. 분홍색 동그라미끼리 만나면. 그 다음에 저 하늘색 네모 티읕이 얘네를 만나면 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연두색 세모가 얘를 만나면
얘가 되는 거. 요거 한번 했었거든요. 이렇게 요거까지 외우면 쉬워.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같죠. 근데 이제 조건도 알아주셔야 돼. 실질 형태, 얘들 실질 형태도 뭐야? 실질 형태소. 헷갈려 죽겠지. 실질 형태소 뭐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있었어. 그 의미가 어.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만약에 옷이 할 때 옷이 하고 옷 안 이런 말이 있어. 그럼 옷 안이 할 때 안 있지, 안. 안이라는 뜻이 있잖아, 옷 안. 그치? 옷이 할 때 이는 뜻이 없죠. 형식. 그렇지, 걔는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조건이 그거야. 실제 형태소, 형식 형태소. 헷갈리면 미쳐버려. 그치? 근데 왜 이래? 자, 그래서 굳이 할 때요. 실질 형태소이랑 형식 형태소의 이가 만나면 굳이로 바뀐다 그래서. 근데 얘는 왜 지읒이 여기로 올라갔지? 이거. 얘가 원래 소리값이 없는 거잖아. 동그라미가 얘가 여기 오면 초성이 왔을 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걸 연음이라고 했었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왜 디귿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이랑 얘랑 만나면 지읒이 됐어. 지읒이 됐는데 얘가 이제 여기 자리로 이렇게 올라간 거지. 연음이 돼서 구지로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미다지, 우리 미다지문 할 때 미다지문이지. 디귿이랑 이가 만났어. 이. 그럼 뭐가 된다고? 지읒이 된다. 미다지. 얘도 이 저기.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여기 이렇게 만난다는 게 모음으로 만난다는 거잖아. 앞에 다 이응이라는 거잖아. 그런 거 이렇게 다 연음돼서 이렇게 올라가. 밑에 밭이 우리 밭에 거기 밭이 거기 할 때 티귿이랑 얘랑 만나서 그럼 뭐가 돼? 치읓. 치읓이지. 그래서 치읓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연음돼서 이렇게 됐어요? 어렵지? 한 장만 시험 보자. 한 장만.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한 장만. 이거 그냥 이렇게 다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예시까지 다 외워야 돼요. 어? 예시까지 다 외우면 훨씬 좋죠. 여기는 일단 있으니까 말은 해줄게요. 지금은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차피 하긴 해야 돼. 학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뭐냐면 역행적 유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 니을 신라. 니을. 그치? 오케이. 니은하고 리을 만났을 때 뒤에 리을이 앞에 니은한테 이렇게 영향을 줘서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역행적 유음하라고 그랬지. 그럼 뭐래? 걸어봐라. 리을의 비은화는 뭐였냐면 아까 뭐 이런 거랑 만났을 때 이런 거 만났을 때 리을이 니은으로 된다 뭐 이런 거였잖아. 그치? 이런 거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이라서 그런데 이제 법칙이 나중에 뭐 교체 말고도 첨가 있고 뭐 탈락 있고 뭐 이렇게 뒤에 써놨잖아. 그렇게 할 때 뭐가 먼저냐 막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뭐를 먼저, 왜냐면 어떤 거는 우리가 어떤 거를 먼저 해버리면 법칙이 막 겹칠 때도 있어. 그럼 이거를 먼저 해버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발음하는 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찾아내야 돼. 이거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이거 직업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어떤 거 다른 걸 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거 안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막 쓸 수는 없어서 그런 순서도 원래는 이제 국어 문법에서 그 상에서는 통론에서는 원래는 순서가 없습니다. 법칙에 순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랑 공부할 때는 그냥 순서가 있는 거는 그냥 몇 개는 외울 거야. 처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지만 이 발음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 공부가 쉬워요. 얘네를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난로를 우리가 난로라고 하잖아. 근데 리을의 비음화를 봤을 때 봐봐. 얘를 만나면 뭐가 된다 했지. 그러면 얘랑 좀 다르네. 니은이 돼야 되잖아. 리을의 비음화를 말하면.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얘랑 할 때 어떻게 구분할 거냐. 뭘 할 거냐. 이거를 할 때 한자어 분리 가능성으로 구분을 한다. 어렵지?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일단 알아도 여기까지 요거 두 개는 시험에서 안 낼게. 요거만 외워놔. 일단 근데 이건 알긴 알아야 돼. 그래서 한자어 분리 가능성 무슨 력 할 때 우리가 얘가 떨어진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 무슨 력. 그치? 얘보다. 얘를
날로 이렇게 띄어버릴 수는 없잖아. 근데 얘는 결단, 력 이렇게 띌 수 있다. 분리 가능성이 된다라고 비율의 비음화를 써주세요. 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난로는 역행적 유음화로 난로라고 하고 권력은 권력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는 이렇게 나눠져. 그럼 리을의 비음화로 얘랑 만났을 때 얘는 니은으로 바뀐다. 리을의 비음화 있었어. 그치? 얘랑 만났을 때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고 얘랑 만났을 때 니은으로 바뀌고 이렇게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외음화도 하나 써놓기는 해놨어요. 이거는 뭐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외음화를 할 때 조건이 앞에가 실질 형태소고 뒤에가 형식 형태소일 때만 가능해요.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로 돌아가면 그게 좀 무너져.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발음하고 이런 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말은 있었거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말은 있었는데 글이 나중에 생긴 거잖아. 그리고 그 후에 또 문법이 생긴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역행으로 문법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 문법으로는 옛날 말이. 그래서 옛날 거는 그냥 몇 개는 통용을 해준다. 원래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게 지금은 뭐 하나의 형태에서 안에서는 원래 안 되는데 국외음화가 옛날 거는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냥 허용을 해줘야만 하겠는데? 라고 하는 게 역사적 국외음화라는 거야. 원래는 안 되는데. 지금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예전에 중세국어를 읽기 위해서는 적용한다.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원래는 안 돼요. 지금은.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근데 옛날 거는 돼요. 왜냐면 옛날 나란 말씀이 균기계 달아 이거 알죠? 거기에서 왜냐면 중국 이런 거가 균기가 달할 때 얘를 만들어. 원래는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여기서 국외음화가. 근데 옛날 거는 그냥 이렇게 읽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밑에도 옛날 말은 지혜를 뒤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옛날 거는 된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돼요.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얘랑 실질이나 형식일 때만 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뭐 있어 여기 중에? 괜찮은 거 같아? 첫 번째 페이지 중에? 괜찮아?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가 만약에 형식 형태소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뒤에 이렇게 써놨거든? 형식이랑 실질이랑 뭐가 다르지?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 이거를 시험을 볼게요. 근데 우리 숙제 있었지 않았나? 그치? 숙제 검사 지금 잠깐 할게요. 답 맞춥시다 빨리. 5분 남았어. 애들 오기 전까지. 숙제 뭐였더라? 나침반. 이건가? 33. 이거 아니야? 맞지. 애들 이거 답 맞추고 쉬는 시간 줄게. 기운을 내! 똥꼬야! 큰일 났어. 아니 의문이 갑자기 들어갈 줄이야. 나 정말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보세요. 숙제 해오셨습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1번에는 2번이죠. 괜찮습니까?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서 그래. 여전히 두려움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죠? 자, 이번에는 나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3번에는 답이 2번, 4번에는 3번. 틀린 거 말하세요. 5번에 5번. 괜찮? 앞에는 좀 빨리빨리 하고 뒤에를 조금 볼게. 자, 6번에는 2번. 얘들아 이거는 되게 쉽던데, 그치? 괜찮아? 자, 7번에는 5번, 8번에 5번. 괜찮? 10번에 5번. 10번에 3번.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냐면 조용하면서 혼자 하는 일을 좋아하면 경영은 안 되지, 경영은. 뭔가를 경영하거나 정치하거나 외교는 다 누군가를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 넘어가서 11번에 2번. 괜찮아요?
이건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수준에 맞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자, 12번에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대충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네 혹시 서술형 있다 그런 건 못 들어서? 재고? 없어요. 없어? 네, 저 없다고 3번 말하고. 아 그래 미안. 13번에 5번. 미안해. 모르겠어요. 13번 보세요. A는 사회적 영향력에 해당하는 매체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 요거는 A. 이거 어디 있어요? A가 없어? 그러네. 그러네. 그럼 이건 지워야 될 것 같은데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14번에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 없다고 3번 말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15번에 2번. 괜찮아요? 16번에 5번.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 17번에 2번. 그래서 자꾸 문서로 달라는 거야. 기억이 안 나서. 18번에 2번. 괜찮? 자, 19번에는요. 써봤어요? 서윤이 이거 했어요? 내 방향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기 위함. 오케이. 맞아. 찾고 방황한다는 건 방향을 찾아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됐어요. 맞았어요. 자, 20번에 3번. 괜찮? 21번에 4번. 괜찮습니까? 22번에 5번. 자, 밑에부터 조금 자세하게 봅시다. 자, 이거 방문객이죠? 몇 번 했습니까? 우리 지우. 안 했습니까? 2번. 경어체라는 거는, 자, 봐봐. 경어체는 약간 존댓말 같이 예의를 갖추는 그런 거란 말이야.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그치? 그럼 지호야, 지금, 맞아. 내가 그걸 놓고 와가지고. 내가 시도 다음 시간에 시험 보고 싶었는데, 시도. 방문객 같은 거. 우리 공부는 하긴 해야 되잖아. 시를 저희가 써야 돼요? 아니, 시에 뭐 내가 만약 문제를 내. 뭐 여기에 뭐 시련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아 쓰세요. 이런 거라든지. 그치? 방문객이랑 이거 의문변동이랑 다음 주에 시험 보자. 괜찮지? 어차피 해야 돼.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 그치? 어차피 지금 닥쳐서 하면 너네 여러 과목이 많으니까. 그치? 5번? 5번. 5번. (24번에) 2번.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자, 점증적인 의미 구성이라는 거가 여기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일상, 이게 좀 커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공간의 차이라는 건 확실히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꼼꼼히 다 보세요. 얘들아, 시험장 가서는 이런 거 꼼꼼히 다 봐야 돼. 완전 이상한 거 하나잖아. 여기는 공간의 차이는 완전 안 들어가 있잖아. 그치? 자, 25번에 5번. 틀렸습니까? 이거 좀 약간 좋은 문제던데. 틀린 사람? 저요. 오케이, 보세요. 5번이에요? 여기서는 이 시를 인용해서 기사를 쓰려고 할 때 해당 기사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죠. 이 시는 우리가 방문객 온다는 거, 뭐 만남의 의미를 뭐 환대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온다는 거, 막 그런 거를 환대해야 된다라는 거는 5번에 뭐가 헷갈렸어? 5번이 맞는 거죠. 상대방 4명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이에 공감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뭐랑 헷갈려? 1번. 1번? 자연무... 얘들아, 이거 너네가 완전 핀트 잘못 정한 거야. 봐봐. 자연물을 통한 마음의 치유와 위로라는 효과를 강조하며 휴양림을 갑자기 휴양림을 소개한다고, 이 시로? 이거는 휴양림을 소개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고 만남의 의미를 존중해야 된다. 그거에 봐야 돼. 자, 요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다 아직 안 끝나서 잠깐 앉아있어.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알아줘야 돼. 주제를 완전히 아는이라는 건 주제를 완전히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주제를 위주로 찾아야 된다. 그치? 피어닝 강의 이건 아니고. 잠깐만. 자, 26번. 네는 3번. 응? 26번은 저기야. 서술형이야. 이건 얘들아 독자 맥락. 우리 맥락이 독자 맥락하고 막 그런 거 생각나?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거든요. 이건 독자 맥락. 보기는 독자 맥락이다. 이 외에는 작가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독자 맥락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시를 읽으면서 나의 독자의 기억을 떠올렸잖아. 그러니까 그게 독자 맥락인 거야. 괜찮죠? 작가라고 하면 이 시를 쓴 작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읽고 나서. 그렇지? 자, 27번에 3번 괜찮아? 8번에 또 3번. 29번에 4번. 틀린 거 말하세요. 30번에는 보기에서 해당하는 단어는 방황이다. 방황. 요거는 좀 간단히 쓸게. 요거는. 자, 32. 베끼는 거 아니겠지? 아니 이렇게 대놓고? 내 앞에서? 네, 다 같이 아 그래서 32번에 5번. 왜요? 봐봐. 이거는 이것 때문이야.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들. 이는 지금 여기 필요한 능력은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 사회적 기업의 가치 실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사회적 기업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맞는 걸 해야지. 어디에든 필요한 사람 되기 여기에 틀렸다. 사회적 직무에 맞는, 사회적 기업에 자기가 원하는 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32번엔 4번. 33번은 넘어갈게요, 그냥. 끝났나? 오케이.